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선정은 공모형, 지정형, 자체 공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공모형은 보태미 사이트에서 공개 모집 형태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며, 지정형은 특정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자를 보태미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체 공모형은 자치단체 별도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여 보태미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모형 사업자 선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형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 간의 업무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보태미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자는 수행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말 그대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에 지정된 금고은행에서 자부담 계좌를 만드시고 필요에 따라 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간소화했던 대상을 입력하는데, 이 부분은 뒤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리 검토하고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모사업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등록 화면으로 이동해서 우측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공모할 사업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탭이 보이는데, 여기서 먼저 사업정보 탭을 클릭하고 회계연도 설정과 보조사업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해당 탭을 클릭했을 때 보조사업이 안 보인다 하는 경우는 2호조 정보관리 등록에 관리사업 담당자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나, 혹은 관리사업의 보조금 속성 여부가 예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지원 대상, 기대 효과, 사업 기간 등 필수 사항 등을 입력하시고, 재원 정보에도 시도 시군구 보조금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본 정보에서는 사업명과 공고 기간, 개시일 등을 입력해 주시고, 선정 정보 탭에는 선정 기준 안내, 제외 대상, 결과 통보 방법 등을 입력하시고, 선정 일자와 통보 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정보에는 비해치형 사업 신청 가능 여부에 불가능인지 가능인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말 그대로 비해치형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형 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가능에 설정을 하시면 비예치형 사업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치형, 비예치형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치형과 비예치형 사업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형과 비예치형은 보조금 교부와 이체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비예치형은 보조금 교부를 자부담 계좌로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거래처로 이체하는 방식이고, 예치형은 보조금을 예치 계좌로 교부받아서 보탬 시스템에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점은, 비예치형 사업은 자부담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면 바로 거래처로 흘러가지만, 예치형은 예치 계좌에서 자부담 계좌를 거쳐 거래처로 입금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업 유형별로 차이점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탬이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비예치형으로 사업 진행할 시 몇 가지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예치형 사업의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업, 관계 행사 사업, 그리고 PC 사용이나 금융망 이용이 어려운 IT 취약계층이나 해외에서 직접 보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 사업의 경우는 기회치형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을 숙지하셔서 사업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접수 기간부터 접수 방법, 유의사항, 문의 등 보조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입력해 주시고, 만약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해야 할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우측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에 흐름도에서 간소화 대상 입력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신청 정보 간소화 대상 목록에서 간소화할 부분을 체크해서 사용으로 설정하시면 보조사업자가 신청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은 보이지 않게 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작성해야 하는 수행사업 계획서에서 입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 선정 이후에 보조사업자에게 입력받을 부분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보조사업자들은 신청서 작성 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검토해야 할 항목이 간소화됩니다.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필요시 사용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격검증 탭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검증하는 온라인 자격검증입니다. 해당 항목을 검증이라고 설정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자격검증 항목을 선택하는 팝업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검증 항목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보조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검증하여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장한 항목들은 온라인 자격검증 목록에서 보이게 되고,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연산자 구분과 기준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자격검증 요건을 등록하면 제출 서류 탭에도 필수 사항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자격검증 여부의 검증으로 체크 후 행추가합니다. 그리고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을 입력 후 연산자 구분과 기준값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자격검증은 필수 사항이며 보조사업자가 이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해당 결과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중복 수급 불가 자격 검증입니다. 여기에 검증을 선택한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중복 수급 불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보입니다. 해당 팝업에서 조회 조건 입력 후 조회하시면 중복 수급 불가 보조사업 목록이 보입니다. 이 항목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업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필수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보조 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제출 서류 양식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추가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 계획서는 필수 양식이니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공모사업 메뉴로 접속 후 지금까지 만드신 사업명을 선택하여 기한 요청을 진행합니다. 결제 승인 후에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 공고가 보태미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이 어떤 식으로 게시되는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조사업자가 접속하는 보태미 시스템 화면입니다. 상단의 공모사업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등록한 사업을 모든 보조사업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 중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하단에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업명 우측의 접수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공모 신청자 관리 목록에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탭들을 확인하시고 접수 결과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 결과를 입력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난 후에 우측의 심사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요청된 사업의 심의 대상 목록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최종 심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두 가지 단계를 잘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출된 신청서를 보시고 심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격검증 결과 탭에서 자격검증 결과에 대한 입력을 진행합니다. 검증 결과는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종합검토 결과에 적합과 부적합을 선택하신 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탭에 첨부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행 배제 여부 탭에서 결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수행 배제 대상자는 부정수급 사유를 근거로 해당할 경우 매일 야간에 자동 생성됩니다. 기준은 거짓 신청으로 교부를 받은 경우가 1회,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회,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위반, 그리고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3회인 경우는 수행 배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중복 수급 검토입니다. 해당 탭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과거 수행했던 보조사업을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탭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치단체 담당자 목록과 지방보조사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도 과거 이력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정보 시스템인 엠파스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한 내역이 있으면 Y로 표기가 됩니다. 위의 탭들을 검토 후 심사 결과를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심의 요청을 진행합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심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후 해당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 담당자가 보탬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공고명을 클릭합니다. 공고명을 클릭하면 심의 결과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심의 주제와 내용, 결과 등을 작성하시고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검토 의견을 입력하시고 심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심의가 완료된 공고에 대해 선정 요청을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 화면에서 선정 요청 상태인 사업의 선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선정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지방비와 자부담금을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무는 총괄 담당자께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선정 연계 기한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가 완료되면 최종 확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 확정이 돼서 해당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이때 수행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수행사업 계획서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진행 상태가 제출인 건을 선택해서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앞서 접수했던 계획서에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수행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데 만약 공모사업 등록 시 간소화 정책을 사용하셨다면 사업계획서에서 이 항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내용 확인하셨으면 검토 결과를 입력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모형 사업 등록과 수행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과정이었습니다.